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13-2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DJ 7이입니다. 지난주에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님과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광주청년유니온의 활동들 그리고 그 두 분의 가입 계기들을 들어보았어요.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2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광주청년유니온 활동을 하면서 힘들거나 좋았던 일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광주청년유니온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먼저 광고 듣고 그리고 매주 진행하는 코너 이번 주 상담 112를 듣고 와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청년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당대우를 파헤치는 코너 유니온 센터와 팟캐스트 노가리가 함께하는 코너 이번 주 상담 111 네, 이번 주 상담 111은요 유니온 센터로 들어온 노동 상담 중에서 실제로 청년 노동자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부당대우와 또 궁금한 상담들을 각색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인가? 나도 비슷한 일을 겪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 등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궁금한 청취자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 상담 111 드디어 네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예. 앞에 인트로가 이렇게 항상 이제 똑같아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고정해도 될까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녹음 제대로 한번 따가지고 그걸 계속 쓸게요. 좋습니다. 좀 일이 편리해지겠군요. 노성비 아세요? 노성비가 뭔가요? 노동력 대비 가성비라는 뜻인데 이것도 새로운 제가 요즘 노성비에 빠져가지고 노성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약간 옆에서 칠이 이제 일하는 걸 좀 보고 있는데 약간 항상 빨리 퇴근하겠다는 일념을 하에 정말 모든 일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해요.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을 또 본 적이 없어. 빠른 퇴근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네. 본인이 해야 할 만큼을 다 해버리고 퇴근하는 그런 모습. 역시 약간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상담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이번 주에 들어오는 노동상담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제 시제 맞추기인데요. 보통 편의점이나 옛날엔 PC방도 있었고 편의점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편의점에 있죠. 그래서 오늘은 시제 맞추기에 대한 내용을 바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얼마 전 편의점에서 해고당한 편의점 알바입니다.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처음 해봐서 사장님에게 욕먹어가며 일을 배웠는데요. 그래도 돈이 꼭 필요해서 참아가며 한 달을 버텼습니다. 한 달 정도 일하니 어느 정도 손에 익고 조금 하는 일들이 익숙해져서 긴장을 풀었던 날이었습니다. 일하다 처음으로 계산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고 일하다 그날 퇴근 전 다음 타임 알바분과 함께 시제를 맞추다가 제가 45,000원가량 시제를 틀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5,000원을 거슬러 드렸어야 했는데 5만원권이랑 헷갈린 듯 합니다. 제가 하루 일당 6만원가량을 받으면서 일하는데 그날 하루 일당의 대부분을 날려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고 또 급하게 가봐야 하는 일이 있어서 일단 제 돈을 채워 넣고 왔는데 그날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보니 한 번의 실수로 제 일당의 대부분을 날린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출근해서 제가 넣었던 돈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얼마 안 가 사장님이 주간 정산을 하는 날 돈이 빈 걸 알아챘고 CCTV를 돌려 제가 돈을 빼는 모습을 발견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엄청 화를 내시면서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분 상담 같은 경우는 너무 안타까운 상담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시제 맞추기라고 하셔서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했었거든요. 네, 시제 맞추기에서 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약간 설명해드리면요. 이제 보통 편의점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상주하지 않고 근로자가 일하기 때문에 그 이제 포스기에 들어온 현금으로 나온 금액과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본인이 물건 이제 편의점 노동자분이 물건 파실 때 바코드에 찍었던 그 물건 금액 이런 것들을 맞춰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타임 근로자분의 영수증 같은 것도 다 일일이 확인하고 얼마가 나갔는지 그런 식다 확인해서 실제로 얼마가 비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마이너스다 아니면 또 똑바로 맞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시간인데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사실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러면 요즘 들어서는 그냥 시제 맞추기를 할 때 돈이 비는 게 있으면은 그냥 사장이 채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럼에도 약간 노동법을 좀 지키기 시작하는 사업장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관성처럼 예전에는 약간 이렇게 시제 맞추기를 할 때 돈이 비면 그 타임 알바가 자기의 돈을 채워서 하는 약간 이런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직도 관성처럼 남아서 계속 하고 계시는 편의점 노동자분들과 편의점 업주분들이 계신데 오늘은 이것과 관련한 상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노동 상담 같은 경우에는 시제 채우기 할 때 돈이 비는 거를 자기 돈을 넣었다가 자기 돈 다시 뺀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 내 돈 넣었다가 내가 다시 뺀 건데 이게 절도죄로 고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신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원칙 일단은 시제 채우기 할 때 자신의 돈 넣는 것, 근로자의 돈을 넣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시제 채우기 할 때 빈 금액을 채우는 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이것을 이행할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제 근로자의 사비로 충당하게 하거나 근로자의 사비로 이 빈 금액을 충당하게 하거나 근로자 월 급여에서 뺄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보통은 근로자 월급에서 빼는 게 아니라 보통 근로자가 현금으로 자기 현금으로 채워넣죠. 근데 이 현금으로 넣을 때 증거 수집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얼마가 비었는지도 알 수 없고 얼마 넣었는지 사실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증거로 남기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근데 뺄 때는 CCTV로 봤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왜 증거를 모으는 게 어렵냐라고 하면요. 일단은 CCTV 자체만은 얼마를 뺐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거리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만약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때는요, 근로자가 직접 그 증거들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근로자가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로 가져가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야 되는데, 근데 사장님이 관리하는 CCTV를 근로자가 그 영상을 입수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수집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신고는 넣을 수 있어요. 다만 증거 모으는 게 굉장히 현금을 넣었을 때 경우에는 증거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된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그게 어느 정도 정황이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이제 이것이 임금체불로 인정받고 자신의 피해액을 돌려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근데 근데 현금으로 채우는 경우 말고가 카드로 뭐 채울 수도 있는 건가요? 카드로 채운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증거로 남겨야 되는 게 포스기에 있으니까. 네. 일단 자기가 카드를 긁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내가 그 편의점에 있는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내가 산 게 아니란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겠다. 네,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만약에 다만 여기서 임금체불로 쉽게 좀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요, 월 급여에서 빠지면은 임금체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도 그냥 남아있고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한다는 증거들은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쉽게 얻을 수가 있는 증거들인데,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이 70만 원이라 했는데 갑자기 70만 원이 아니라 65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5만 원 임금체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통장 내역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장에서 내가 받아야 될 월급에서 빠지는 경우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질문에 대해서 좀 약간 크리티컬한 거였죠. 약간 자기가 돈 넣은 게 너무 억울해서 다시 빼가시는 분이 있다고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냐 없냐라고 말씀드리면 절도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 근로자가 포스기에 시제 채우기를 하면서 마이너스 된 금액에 자신의 돈을 넣는 순간 이 시제 채우기에 동의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기에 들어간 돈은 점주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상담을 주신 분들은 좀 억울하시겠지만은 절도죄로 고소가 될 수 있고,
좀 약간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점주랑 잘 이야기하셔서 점주가 절도죄로 고소하는 걸 취하게 하는 방법 말고는 사실 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약간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상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도 시제 채우기가 뭔지도 알았고 이런 걸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좀 교훈도 얻은 것 같아서 재밌네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이제 채울 약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 가능하시면은 사실 거부하시는 게 낫지만 사실 그 거부하면은 계속 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하면은 현찰 들고 다니지 마시고 그러네. 사장님한테 저 통장에서 빼주세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통장에서 제 월급에서 빼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러네요. 근데 혹시 월급에서 빼주세요라는 말을 막 CCTV에 녹음되고 이래가지고 CCTV는 녹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칙적으로 CCTV는 녹음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일까요?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편의점 노동자분들이 이제 시제 채우기 하실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다른 신기하고 화나고 빡치는 이야기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노동 상담은 언제나 02735-0262번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 이런 활동 하시면서 혹시 어떤 점이 되게 힘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일단은 좋았던 점은요. 좋았던 점은 다른 무엇보다 좀 약간 일상적으로 아니면 이제 내가 무언가를 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약간 공동체나 이게 단순히 막 일이나 활동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되겠지만 이제 주말에 심심하면 만나서 술 한잔 합시다 아니면은 영화 같이 볼래요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약간 이제 제가 임금을 받으면서 예를 들면 이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임금이 채워주지 못하는 약간 일상의 어떤 다양함, 풍성함이나 아니면은 가치들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채운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가장 좀 약간 의미 있는 활동을 해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특히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되게 저는 유의미하고 상징적이고 이걸 직접 우리가 청년 유니언이 처음 발족했던 것처럼 이런 불합리하고 모순으로 가득 찬 이 사회를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청년 유니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회, 바뀌어야 할 지점들을 약간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수 있다는 거라고 하는 게 되게 좋았고요. 이제 다만 힘든 점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에 또 약간 일맥선상인데 네. 아무래도 지금은 제가 약간 학교를 다니고 있기도 하고 좀 약간 생계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게 조금 덜 해요. 덜하고 왜냐면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등등 부모님께서도 엄청 활동을 지지해 주시는 편이지 네. 않나요? 그죠? 지지해 주신 편이고 두 분 다 활동 가셨고 약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담은 조금 덜 한데 이제 통장 잔고를 볼 때 조금 힘들죠. 그쵸. 네, 통장 잔고를 볼 때 근데 이제 힘든 게 한 가지가 있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위원장을 제가 18년부터 20년 이렇게 하고 또 20년에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3년 하고 이제 4년은 21년 이제 말까지인데 이게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이제 유니온 위원장 처음 시작할 때는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열의에 넘쳐가지고 막 모임도 막 만들어보고 아니면 대외적으로 막 기자회견 같은 것도 막 이렇게 해보고 토론회도 나가고 이렇게 막 하고 그걸 해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되게 제가 엄청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실은 처음 위원장 할 때는. 근데 이제 두 번째 다시 연임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랄까 그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에너지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이제 해가는 거는 좀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는 뭐 막 토론회나 아니면 이렇게 가도 막 처음처럼 막 엄청 긴장하고 약간 그렇지는 않고 조금 익숙해졌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드는 생각이 이제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의 자신에게 훌륭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맞나? 아니면은 너무 뭐랄까 억지스럽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 관성이 있진 않나?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리고 좀 약간 최근에 또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맞아. 저랑 이제 다정이랑 깡총이죠? 깡총이랑 깡총님이랑 그리고 한 분 더 계신데 혜민이라고 셋이만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시간 죽이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그 생각이 들 때 좀 이런 좀 우리가 막 체계적이고 막 엄청난 뭐 사무적인 일들을 잘해 나가는 것보다 좀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해 나가는 것에 어디서 힘을 받아야 될까? 그게 조금 약간 침체 돼 있을 때 힘들죠. 그렇죠. 지금도 네. 뭐 전반적으로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고민이 굉장히 많은 때인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위원장도 아니고 뭐 이래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시기인 것 같다. 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이게 심란하더라고요. 졸업하려고 생각하니까. 왜 하필이면 이때 지금 녹음하니까? 나 지금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 울고 있다고. 나 청년유니언 레크리에이션 담당자라고. 김설의 고민 상담소. 진짜. 김설의 고민 상담소. 나 그만할래. 네, 설님의 고민은 잘 들어봤고요. 네. 네, 그러면 깡총님은 어떠세요? 좋고 뭐 힘들었던 일? 네. 좋은 일은, 사회를 보는 시선이나 내 스스로 삶에 대한 관점이 넓어졌다. 유년하면서. 네. 특히 이렇게 또래 이렇게 조합원들 만나면서 함께 한다라는 건 무엇일까? 우리라는 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 내가 되게 시야가 넓고 그리고 나는 어쨌든 제가 활동가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었던 것도 사회가 너무 보고 싶은 시민들만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고 했던 건데 유니온은 항상 그럴 때마다 저한테 반성할 수 있는 지점을 주는 것 같아요. 너 이런 사람도 못 봤지? 너 이런 것도 모르지? 막 이러면서 유니온이 그래왔나요? 유니온 좀 재수 없는데요. 잔소리 대망이네. 아니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네가 몰랐던 세상이야 짜잔 이렇게. 아. 네가 몰랐던 의제들이야 짜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꼰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니온 좀 꼰대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꼰대가 네.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 지점의 문을 항상 유니온이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내 개인적인 어떤 비전이나 성장에 있어서 유니온이 꼭 필요하다. 라는 생각? 그게 되게 좋은 점?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저는 이제 제 친구들은, 활동가인 친구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오래된 친구들 만나면 다 취직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막 부모님이 뭐 해주시거나 뭐 창업하거나 다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 살아요. 근데 지금 딱 이 시기가 이제 20대 후반인데 이 시기가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시기고 방황하는 시기더라고요. 어떻게 그냥 초중고 다 졸업하고 대학 그냥 다녔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대부분 모임 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취업문에 이렇게 들어간 친구들도 도대체 사회생활이 뭔지 모르겠다. 내 삶이 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너는 행복하냐? 막 이러면서. 하고 싶은 일 하니까 행복한 일하는 얘기도 좀 듣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그래도 너는 즐거워 보인다. 뭐, 너 일에 만족도가 있어 보인다. 뭐, 이런 말 많이 듣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뭔가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좋고요. 그런 걸 나이를 먹을수록 더 그런 사람이나 그런 공간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잃지 않고 잘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점 아닌가. 그리고 힘든 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도 사무국장은 처음이라. 사무국장이 뭐지? 요새는 예,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막 어저께는 막 이런 것도 써봤어요. 혼자서 막 나 유니온 왜 하려고 그랬지? 어제 갑자기요? 제가 요새 그런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6기 유니온 고민투성이. 내가 6기 유니온 왜 하려고 그랬지? 나 뭐 하고 싶지? 나 사무국장 하면 뭐 하려고 했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일정이나 어떤 활동을 하다 보면 다른 활동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잃어버려요. 이유를 자꾸. 그쵸. 내가 이거 왜 하지? 이걸 자꾸 잃어버리더라고. 거기서부터 좀 출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제 유니온이랑 공간과는 이렇게 막 엄청나게 오래 활동하거나 잘 아는 공간은 아니었고, 전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서, 왜 하려고 그랬지? 왜 하고 싶었지? 뭐 하려고 그랬지? 나 왜 하지? 유니온 해야지? 계속 이런 고민들? 그런 것들의 이유를 찾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스스로 자꾸 이렇게 일을 만들거나, 혹은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아이디어가 구갈이라, 약간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약간 이렇게 있고, 몇 주 전에는 이제 어떤 구 사무국장님께서, 구 사무국장님이 저한테 사무국 전체 계획이 있어야지. 다정아. 이러면서. 꼰대 맞네. 전체 계획이 있어야지. 너 사무국 왜 하려고 그랬냐?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무국 전체 계획이 뭐지? 사무국 자체 사업이 뭐지? 막 이러면서 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이걸 왜 하지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해봤구나. 하기 싫은 건 아닌데. 근데 이건 같이 해야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혼자 따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저의 어떤 그런 목표나 이런 게 개인적인 있어야 것도 되는데 필요하니까. 나 그냥 하고 싶어 해가지고 막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하고 계획을 계속 수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나를 되게 뭔가 계획성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 요게 되게 힘든 점. 전 되게 나태한 인간이라. 저희가 불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근데 항상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 대한 회의와 고민과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시작하는 어떠한 에너지 아시죠? 예. 결국에는 이제 자랑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은 잘 알겠고요.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랑 뭘 맞아요. 해야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도 많은 의견을 듣고 뭐 이러면서 좀 더 풍성해질 텐데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혼자 막 내면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게 있진 않나? 뭐 이런. 실은 이제 저희가 초기에 그리고 한 3달에 한 번은 조합원 전체에서 열린 회의를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2월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총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이제 그때 하긴 했는데 조금 열린 회의를 하고 싶다는 계속 생각과 좀 약간 조합원분들이 지금 이제 아무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열심히 알려드린다고 해도 이게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 그게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캠페인 한번 하는 것도 되게 고민스러운데 이제 열린 회의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광주 청년 유니온에서 참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뭐 여기 설림이나 그 깡총님께서는 어떤 활동에 어떤 관심사가 있어서 함께 하고 계시는지, 이제 그 활동들을 광주 청류에서 뭐 또 어떤 일들을 더 하고 싶으신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약간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아침 7시 20분까지 등교해서 저녁 10시까지 이제 야자를 해야 되는 이제 사이클에 이제 예전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겠죠. 예. 했는데 근데 저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모르겠는 거야. 약간 그때 되게 불만이 많아가지고 막 교육감한테 문자 보내고 막 그랬어요. 메시지 보내고 아니 뭐 소위 진보 교육감이라고 하는데
아니 학교에서 이제 야자를 왜 학생들이 선택하지 못하고 강제로 해야 되냐 다들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부터 나름 의미를 부여하자면 좀 약간 저는 나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변화를 좀 원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청년이라고 한다면 청년 세대를 둘러싼 다양한 노동 그리고 경제, 사회문화 뭐 등등의 우리 세대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이나 관심들이 있어서 좀 청년 유니온의 어떤 창립 취지 그리고 해나가는 활동 이런 것들이 되게 끌렸던 측면이 있고 제 관심사는 그 관심사가 뭐지? 잠시만요. 관심사? 좀 관심사는 그것도 연결돼요. 실은 이제 제가 5.18 활동을 처음에 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5.18 유공자세요. 5.18 유공자시고 그때 당시 이제 고등학생이셨는데 그 금남로에서 총을 맞으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매년 5월 때마다 마을동을 가고 아니면 이제 5.18 전야제라든지 5.18 행사에 참여하고 그렇게 오다 보니까 20살 때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5.18 관련된 5.18 기념재단에서 첫 활동을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제 5.18을 알리는 청소년 캠프까지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그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진짜 되게 많이 했거든요. 실은 막 생활비 때문에 막 하진 않았는데 생활비 겸 대신 내가 이제 좀 놀 수 있게 좀 약간 여행도 다니고 그러고 싶어서 뭐 낙지집에서도 아르바이트 하고 아까 말했던 공장도 가보고 그리고 편의점 비스무리한 마트 같은 곳에서 캐셔도 했었고 조금 큰 마트에서도 캐셔를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조그만한 이제 그 짧은 알바들도 막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조금 부당한 일도 몇 번 있었어요. 이제 사장님한테 갑질을 당한 건 아닌데 손님들한테 갑질을 당했던 기억이 진짜 되게 많고 막 서러워가지고 운 적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특히 나의 권리라고 하는 거 내가 노동을 하면서 내가 보호받아야 할 아니면 한 절반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공장에서 일했던 거 말고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되게 관심이 있었고 이제 총리 활동을 하면서 좀 느낀 점은 뭐랄까 저는 청년 유니온을 제 나름의 어떤 규정을 한다면 되게 이제 그 살면서 약간 송곳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송곳 같은 사람. 좀 그냥 그 순응하지 않고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거 좀 약간 이상한 거 같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나만 잘 사는 거 말고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아니면 나랑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도 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고 하는 고민? 이라고 하는 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구나. 네, 특히 이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한 3분의 1 정도는 노동을 하면서 살아갈 텐데 그 노동하는 사람의 어떤 권리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특히 청년 세대가 소위 말하는 조직된 노동이라든지 이제 안정적이고 이런지 못하잖아요. 어떤 상황이고 불안정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언제나 위험한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곳에서는 할 수 있고 해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특히 저는 올해 최저임금 관련된 유니온의 이제 대응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왜냐면은 지금 주 15시간 미만의 이제 아르바이트 내지
뭐 프레카리아트라고도 말을 하는데 어. 뭐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임금이 차별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소위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으로 임금 차별이 발생하고 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사회의 가장 약한 그리고 가장 하한 선에 있는 이들을 위한 임금인데 이 안에서도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는 그리고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이제 청년유니온의 네 점이 좋았고 또 길어지네. 아 이게 마이크를 잡으면 또 말이 길어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러면 깡총님은 어떤 게 관심이 있으실까요? 저도 좀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전 되게 행복했던 시절 꼽으라면 고등학생 때예요. 그래서 되게 자유롭고 좀 대안학교는 아닌데 되게 자유롭고 그런 학교를 다녔었고 완전 반대네요 저랑. 아침 7시에 가는 거랑. 네. 저는 고3 때도 옆에 중학교, 초등학교 같이 있었는데 같이 등교했어요. 8시 20분까지. 선생님들이 연교시 하자 이런 거 다 안 시키고 국공립 학교를 나왔는데 전교도 조합원수가 전국 4등인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뭐 집에 가라. 그냥 선생님들 맨날 끝나면은 늦게까지 가라고 그냥 네, 막 그런 학교를 다녀서 그때 이제 방학 숙제로 학교 1학년 때 들어가기 전에 방학 숙제 내주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독후감 쓰는 게 숙제였는데 그게 유일한 방학 숙제였는데 그때 생각의 좌표. 그 홍세화 선생님이 쓰신 생각의 좌표를 읽고 독후감을 써가는 게 숙제였는데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는 약간 제 입으로 약간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약간, 네, 외동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공주님처럼. 알죠. 온실 속의 화초. 네, 약간, 평탄하진 않았는데, 그냥 약간 좀 그렇게 살았는데, 약간 내 중심이고,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 책 읽고 나서. 홍세아 쌤 또 강연 오셨어요. 네, 학교에 강연을 오셔가지고, 왜 근데 이 일을 해도 사람들이 가난하지? 돈은 종인데 왜 이게 없어 사람들이 죽지? 약간 그런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17살 때. 그래서 그때 막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3년을 보냈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그냥 했고 그러면서 다니다가 이제 울타리 밖을 나오니까 나와 같은 청년들 나와 같은 삶을 사는 청년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에 지나가지 않았고 바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뭔가 이제 정치권도 그렇고, 막 다른 어떤 시민사회, 그때 시민사회 개념이 없긴 했는데 하여튼 뭔가 나와 같은 청년 대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금 우제 난 학교 안 다니는데 무슨 상관? 약간 이런 거라든지 뭔가 청년들은 항상 학교를 다니고 대학에 진학하고 어떤 건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일을 할 의지가 있는 어디선가에 소속되어야 되고 소속되어야 되는 자꾸 이런 식으로만 되게 언론이 청년을 비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딱히 어떤 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라기보다 이 구조 전체에 대한 관심. 왜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지? 뭔가 왜 옆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되지? 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약간 도대체 내가 왜? 약간 별로 열심히 안 살고 싶은데? 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고등학교 그 3년의 경험이 되게 저한테는 다른 삶을 살아볼까? 라는 거에 확신을 줬고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대학 안 가도 돼. 그냥 저희 담임선생님도 고3 담임선생님 이렇게 면담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똑같다 안 가도 된다 막 이러면서 네 안 가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진짜 그래서 주변에도 대학을 진학 안 한 고등학교 동생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그때는 이제 내 주변이 내가 보는 세상이 다잖아요. 그래서 안 가도 다 잘 사나 보다 이랬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되게 다른 친구들은 되게 거의 다 진학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왜 내가 사회가 시킨 대로 살아야 되지? 약간 그러면서 되게 구조적인 문제 혹은 사회 전반 구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그러면서 제가 학원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 약간 보조 강사 같은 걸로. 그래서 그 영어 가르치고 이제 정규 수업 끝나고 나면 멘토링 보충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정규 강사라고 해야 되나? 선생님 못하신 채점 해주고, 애들 이렇게 오답 이렇게 같이 해주고, 이런 거 했었는데, 그때 약간 딱 느낀 것 같아요. 뭔가의 부조리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교무실, 학원에서의 교무실에서 20대 초반에 그냥 어린 여자이니까 그래도 학생들이 있는데 뭐 커피를 타오라든지 하정아 이거 인쇄 몇 개 해와. 그냥 이렇게 반말로. 나 자기랑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가 여기서 똑같이 고용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그때를 기점으로 약간 한국에서 여성으로 사는 게 뭐지? 약간 요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되게 가부장적인 집에서 분위기가 그러진 않아가지고 약간 다 딸 최고 약간 이런 집에 살아가지고 그런 걸 못 느꼈는데 그 사회에 나와서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고 또 별로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사실 겁나게 불편한 거였구나 라는 거를 뭔가 느끼는 계기가 딱 그 첫 노동을 했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좀 다른 세상을 보는 다른 시선을 길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니온 활동을 하면서는 아까도 이제 제가 뭔가 계속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말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은데 그냥 할게요. 유니온 활동하면서도 이제 사실 유니온이 제가 처음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다른 활동을 좀 했었는데 소위 말하는 양대 노총 이라고 하는 노조의 상근자로 잠깐 있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학교 비정규직들이 있는 노동조합이었는데, 되게 이제 그 짧았던 기간이지만 전 되게 느낀 게 많거든요. 여성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톱파보게 되고, 노동에 대해서 다시 톱파보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선례로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저희 지부장이라고 하죠. 지부장님이 학교 조리원이셨어요. 근데 그 회식을 딱 하다가 지부장님 근데 어떻게 노동운동 하셨어요? 뭐 대학 때 학생운동 좀 하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니 나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그때 제가 전주에 있었거든요. 근데 전주에 가면 큰 방직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나 그 방직 공장 사원으로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결혼해서 애 낳고 일을 못하게 됐는데 그 우리 애 학교 통지문에 아이들 어머니들 중에서 좋은 일 해주실 분 해서 이렇게 조리원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이제 봉사의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학교 비정규직들이 생겨나고 최저임금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임금으로 일을 하셨다고. 그래서 전 솔직히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노조에 그리고 제가 있었던 그 산별이 작은 산별이 아니었는데 큰 노조의 지부장이 이렇게 노동운동을 시작하는구나. 소위 말하는 이런 걸 시작하는구나. 이게 일상에서의 되게 부당함이 엄청나게 이렇게 오는 거구나. 라는 걸 느꼈었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만두고 왔는데 약간 느꼈던 게 그만두고 유니온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노동운동이 돌보지 못하는 어떤 현장이 뭘까라는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있는 노조는 비정규직 노조고 해서 뭐 학교 방과후 강사들도 같이 조합원으로 하고 이랬었는데 안에서 분열이 되게 많았어요. 그 거대 산별들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들이 많았고 그런 것들에 되게 계속 부딪히는 모습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항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노동자로 왜 취급을 받지 못할까? 노동자로서의 어떤 대우를 받지 못할까라는 고민들? 그러면서 유니온 활동하면서도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노동, 그런 노동에 대한 어떤 시선이 되게 열리고 되게 좀 그런 거를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 그리고 또 유니온이 거버넌스도 하잖아요, 지역사회하고. 그래서 이 지자체나 시가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 과연 시의 청년 정책에 진심이 담겨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는 그 전에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같이 하면서. 그리고 이제 지역의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청년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들, 또 청년에 대해 생각한 또 다른 관점들, 이런 것들을 되게, 정말 문제가 많다. 그런 것들을 좀 느끼는 계기지 않았나. 그리고 조합원들 만나면서도 느낀 건, 조합원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공동체가 많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뭐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이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학교라는 어떤 공동체가 있잖아요. 근데 졸업하고 나면 되게
이렇게 청년들끼리 뭐 마음 맞는 청년들 혹은 나와 비슷한 처지는 청년들 만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청년에게 공동체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되게 느끼지 않았나 많이 예,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여전히 반성하고 계시네요, 지금. 이런 좀 뭔가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광주 청류에서 이 활동 내지는 일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하고 계셨는데 또 앞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저는 깡총님께서는 여성주의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광주 청류에서 어떤 그런 사업 같은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가 성평등 영화 모임을 2월부터 상반기 내내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약간 사심이 들어갔죠. 제가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걸 다 합쳐놨더니 네. 여성주의 영화 보기 이런 거.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거는 상영관도 적고 또 혼자 보러 가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조합원들하고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 해서 여성주의 영화도 같이 보면서 이제 뭐 인권, 다양성, 퀴어 뭐 요런 영화들 이렇게 노동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봤었고 전주국제영화제에 폐막식에도 참석해서 네 같이 조합원들하고 그 주변에 예술마을도 둘러보고 삼례나 뭐 요런 데 둘러보고 미술관도 가고 했던 사업을 했었고 연장선에서 저희가 노동인권 강연을 그때 이렇게 릴레이로 했었는데 7월에 이제 내가 사는 세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배달 노동 하시는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그거 감독님 모셔서 이제 대중 강연 사업처럼 그 GV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도 했는데 이제 올해는 그거는 이제 약간 영화나 이런 거는 좀 약간 간접적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세미나나 뭐 독서 모임이나 이런 것도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 좀 생각한 게 우먼카인드라는 잡지 아시죠? 그래서 우먼카인드 잡지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일반 이렇게 잡지랑 다르게 광고도 안 싫고 이렇게 되게 그 뭐라 그러지? 약간 손그림. 그걸 뭐라 그러죠? 손그림? 약간 손그림으로 이렇게 표지 만들고 그러고 되게 뭐 이달의 뭐 여성사 막 해가지고 이렇게 여성주의 운동사 한 편씩 실어주고 이러는데 우먼카인드가 좀 비싸긴 한데 되게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여성주의 책 읽읍시다 이러면 어려우니까 그런 여성주의 잡지나 이런 거 읽어보면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오, 재밌겠다. 혹시 설님은 또 그러면 이런 관심사들을 배경으로, 그러니까 광주 청류에서 좀 저희가 활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자아 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말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거 지금이 좋아하고, 딱이네. 좋아하고 그리고 되게 이제 특히 또 약간 재밌는 거 진행하는 거, 약간 레크레이션이나 되게 뭔가 막 엄청 잘한다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하진 않고요. 아니, 근데 좋아한다고. 네. 다만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좀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이거 우리 한번 어떻게 해봅시다. 아니면은 이런 거 어때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좀 즐겁게 진행하고 약간 이런 것들에 약간 그 뿌듯함을 느끼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제 작년인가요? 저희 유니온 조합원 캠프 같은 경우에도 광주에서 굳이 힘든데 저희가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때 막 이렇게 재밌게 해보자고 막 그렇게 기획하고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고요. 좀 그래서 저는 막 거창한 무언가는 아니더라도 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좀 재밌게 이야기 나누고 즐겁게 뭔가 놀고 그리고 거기에 그 노는 가운데 약간 가치나 의미를 둘 수 있는 그 무언가 라고 하는 거를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컨텐츠가 별로 없어서 실은 그 5.18 캠프를 또 하려고 그랬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아쉬워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광주시 그 예산 자체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아마 올해는 진행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 하고 싶은 거는 그쵸 좀 그런 거 그냥 그런 행사를 기획해가지고 네. 막 이렇게 레크레이션도 하고 네. 근데 거기에 의미가 엄청 담기고 네. 딱 그게 정말 5.18 그 캠프였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고 근데 그 안에 의미를 정말
이렇게 차곡차곡 잘 담으셔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좀 억지스럽지는 않았었나요 그때?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되게 기대가 됐고, 또 저희 조합원들 이번에는 그때는 사실 처음이었어서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참석하고 이러는 게, 그래서 좀 조합원을 많이 못 모아갔는데, 이번에는 그때 그 기억을 바탕으로 잘 조직해서 가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참 문제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노가리에서 매번 하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네. 깡총님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이렇게. 이렇게 쏙 들어와 버리기. 들었으면 아실 텐데. 네. 이렇게 다 탈로 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안 들은 건 아니에요. 초반에 조금 들었고요. 네. 네. 유니온이란 땡땡에게 뭐란? 이런 질문이 사실 되게 따뜻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뭔가 그 존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질문이 너무 좋다라는 말씀 시간을 보낸다. 시간을 번다. 뭐라고 말할까? 내가 진짜 네. 그렇고 저는 내 삶의 장치다. 잔치? 잔치? 장치. 장치. 난 페스티벌이라고 해. 이렇게 가져올게. 네. 장치다. 왜냐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이렇게 임금을 받고 이렇게 임원을 하지는 않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꼬박꼬박 나오려고 해요. 그 이유는, 사무실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뭐라도 하나 해요. 네. 그러니까 한번 토파보기라도 하고 노동 뉴스 같은 한번 찾아보기라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저와의 약속 같이 집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나와서 그런 것들 고민하고 그래서 유니온이 약간 이제 그냥 내가 이렇게 있는 단체 이런 거라기보다 야, 정신 차려! 이렇게 뭔가 딱 잡아주는 장치 같은 느낌? 그래서 삶의 장치다라고, 이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더 뭔가 감성적이고 멋지만 하고 싶었는데. 아니요. 충분히 되게 자극이 됐어요, 저한테도. 정말요? 그래서 좀 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공간이다. 이곳이.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네. 네, 그러면. 제 차례요? 네. 설림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빠밤. 김설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편집되죠 이거? 해드릴게요. 이거 정말 저는 실은 아까 이제 깡총님이 되게 아름답고 따뜻한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정반대로 폭력적인 질문이에요. 의미를 부여하란 말이야. 이러면서. 그런 어떻게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겠어요? 진짜. 네. 와. 어떻게 시간 네모다. 버는 방법이 많이 다르시네요. 네모다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청년 유니온을 규정할 수 없다. 담길 수 없다. 담길 수 없다. 우린 너무나도 다양하고 다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보자면 네. 이제 저에게 이제 청년 유니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되게 나의 문제를 이야기해주는 곳.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공동체라고 하는 그게 되게 큰 장점이고 이제 청년 유니온이라고 하는 곳은 내 삶의 따뜻한 공동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내 삶의 따뜻한 공동체라고 하는 게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실은 이제 아무래도 저는 그냥 일반 조합원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훨씬 더 이제 유니온에 가깝게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주도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에서 더 크게 느낄 수 있겠는데 그쵸? 어떤 큰 이야기부터 내 일상의 작은 이야기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다. 네. 다시 하고 싶다. 아니, 한번 제가 그럼 들어보고 편집을 뭘로 할지 할게요. 네. 다시 지금 다시 하면. 기회를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깡총님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저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저에게 청년 아까 거 하시죠 그냥. 저에게 청년 유니온 아까도 네. 나쁘지 않았어요. 아까 나쁘지 않았어요? 네, 좋았어요. 저도 좋았어요. 정말요? 어쨌든 저는 청년 유니온이 되게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공간이다. 아까 사실 그 말을 좀 보태고 싶었는데, 이게 말이 너무 꼬여가지고. 그러면 그 말을 보탤게요. 네. 장치, 여기에 굉장히, 전 더 이상한 거 했거든요. 저 사실 장치랑 약간 비슷한 말이었는데, 청년 유니온이란 했을 때 여행이라고 하고, 왜냐면 집 밖에 나오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냥 되게 비슷한 느낌은 아니죠. 네.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오늘 녹음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이게 이렇게 나가도 되나?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구나. 이게 되는 건가 싶어요. 너무 즐겁고 재밌는데, 약간 걱정되는 그냥 약간 고민 상담하는 느낌이고, 하는 느낌이고, 되게 이제, 지리님 오셨는데, 좀 이게 좀 재밌어야지, 그래, 조회수 하나라도 좀 더 나오고, 그럴 텐데 좀 걱정이 되네요. 아니, 저희 청년 유니온, 이 노가리는 다 같이 만드는 거니까, 내 거다,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네네. 안 나오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그래야 단체로. 네네. 일단은 오늘 광주에서 무려 첫 녹음, 이렇게 큰 역사의 한 줄기를 이렇게 광주에서 지구, 녹음을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일단 큰 기쁨과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오늘 이제, 광주 이야기를 쭉 주셨는데, 각 지역이나 좀 약간 각자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매우 다르고, 근데 그 다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라고 하는 어떤 큰 틀에 있어서 우리를 함께 해나간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부에서 이렇게 녹음을 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고, 특히 광주에서 제일 재밌는 두 사람이 이렇게 대인재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녹음을 이렇게 딱 잘 선정하셔가지고 제가 잘 섭외를 했고, 그럼요. 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의 말씀과 그리고 그걸 본인한테 감사하는 아니요. 말이 이상하네. 아무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깡총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약간 진지한 유쾌함이 바로 이런 거구나. 진짜 자의식이 광주 좋은 곳이에요. 네, 진짜 이렇게 진지하면서도 알차고 재밌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제가 사실 이거 녹음 한다고 해가지고 사투리 안 쓰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망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신나가지고 중간중간 많이 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광주말입니다. 네. 오늘 끝까지 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유니온은 저에게 되게 약간 개인적인 서사가 많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많은 공간이고, 그래서 되게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언제나 열려있는, 우리 평등 환대 공간,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인데, 많은 조합원 분께도, 그리고 조합원이 아니신 청년분들께도 청년 유니온이 좀 이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되게 광주분들, 조합원분들한테 홍보 많이 해주셔야 되겠어요. 네,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광주 청년 유니온을 이끌어 가시는 두 분이 어떻게 이제 광주 청년 유니온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지를 좀 많이 보여주는 편이었던 것 같아서 정말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가리 평균 조회수가 혹시 얼마나 되나요? 평균? 네. 한 해. 저희 평균이 한 근데 이게 저희가 최근에 이건 실적 정리하면서 했었는데 총 들은 재생수는 60몇만이었어요. 63만? 64만? 5만? 하여튼 그 정도여서 그거를 이제 나누기 했을 때는 한 500
500. 정도였는데 요즘에 조회수는 약간 못 미치는 정도긴 해요. 저희가 이제 공약을 하죠. 몇 회 이상이면은 뭐 한다. 좋다. 국장님 공약을 하시죠. 공약을 저 빼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 지부 녹음이 처음인데 이제 처음이 잘 돼야지 마지막까지 이제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500회, 네. 500회? 아니요, 500회만 잘 나오는 편인데. 500회가 잘 나오는 요즘은. 요즘에 그럼 이제 500회를 하고요. 500회를 하자고? 네. 네, 그 넘으면? 500회가 넘으면 저희가 이제 그 노가리를 위한 어떤 그 무언가 노가리가 요청하는 영상이 됐든 아니면 어떤 뭐 그 무엇이 됐든 흔쾌히 언제든지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고. 네. 저는 합의하지 않겠습니다. 네. CM송 같이 부탁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요. 네. 얼마든지. 예. 네. 이렇게 끌려가는.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광주청년 유니온 김설 위원장님 그리고 깡총님, 그 사무국장님이신 다정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청년 유니온의 소식을 노가리에서 더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다양한 지역에서 듣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도 듣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팟캐스트를 듣다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가 나오면 더 반갑고 그렇잖아요.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지역의 소식들을 직접 전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뭐 개인에 알리고 싶은 소식도 좋으니까요.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광주청년 유니온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척척 박사 마윈 박사의 주간 청년 유니온. 와. 진짜 오랜만에. 네, 너무 오랜만이죠. 네. 주간 좀 민망하네요. 월간도 좀 민망하니까 개간 청년 유니온으로 해볼까요? 네. 개간도 좀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어색한 단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얘기하셨죠? 기억나세요? 네, 그 청년 유니온이 보내온 어떤 여름을 잘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름 청년 유니온. 네, 시작해 볼까요? 네. 네, 먼저 그 저희가 이제 여름에 이제 주력으로 우리가 함께 했던 것들이 이제 최저임금 운동이죠. 네, 시조. 네,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거의 외웠죠. 네, 외웠죠. 네, 시간을 쪼개면 시급도 쪼개지나요? 네. 네, 시간을 쪼개면 월급이 쪼개지는 건 당연하지만 네, 시급이 쪼개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조합원들하고 다 같이 했던 실태조사 결과 660명의 아르바이트 청년들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이제 6월 9일 날 저희가 진행을 했었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캠페인까지 이렇게 쭉 갔는데 이제 그날 기자회견 너무 더웠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기자회견 얘기부터 시작하나요? 그쵸. 아닌가? 이거 한 적 있나? 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초단시간 기자회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했었고, 네,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로는 뒤에 한 스페인 수교 70주년, 네, 이게 계단에 이렇게 마킹이 돼 있어서, 저희가 한 수교 70주년을 맞이해서 기자회견 한 것처럼 되는 약간 불상사가 있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네, 시급이 쪼개지면 안 된다. 시간이 쪼갠다고. 최저 시급이 쪼개지면 안 된다. 이런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아니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최저임금 특집을 했죠. 그렇죠. 최저임금 특집 편. 네, 더 궁금한 얘기는 여기서 들어주시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이걸 진행하고서 첫 그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는 6월 25일 날 이제 저희가 세종시에서 전국의 이제 위원장님들과 모여서 기자회견을 또 진행했죠. 네, 이때도 불상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불상사만 얘기하는 타입이네. 네, 어떤 불상사가 있었죠? 이게 불상사가 한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하나만. 왜 하나만 얘기해요? 하나만 얘기하면 불상사를 뭘 그렇게 막 어쨌든 제가 비가 안 올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근데 이제 비가 왔습니다. 정확히 딱 30분 왔죠. 네. 그쵸. 저희가 진행하는 그 30분만. 네. 기자회견을 딱 시작하니까 비가 오고 딱 끝나니까 비가 그치는 기적을. 네. 올해 최저임금 운동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보여주는 한 장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최저임금 전국 순회 캠페인을 했었죠. 네. 그 7일 어디 갔다 왔죠? 어디? 네. 저는 맨 처음에 일단 서울 저희 다 같이 했었고 그리고 광주
부산, 경남 그리고 다시 서울. 아, 예. 완전 그 남쪽을 다 그 휩쓸고 네, 오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대전하고 이제 인천. 네, 대전은 이제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천을 그 다음에 진행을 했었고요. 경기는 그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아예 집회 신고 자체를 불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득이하게 따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조합원들께 이제 요청드리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최저임금 그 캠페인 하면서 이제 저희가 초단 시간 차별해소 서명 운동을 받았고 이게 지금 한 700을 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받은 것까지 네, 이걸 합쳐서 저희가 이제 국회에 법안 발의를 할 때 이제 전달해서 이제 초단 시간 차별 해소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벌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뭐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본다던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국회도 이제 이번에 21대 국회가 새로 구성돼서 그 국회 환노위에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나려고 하고 있고요. 만나고 있고, 네, 일단은 지금 원구성도 이제 막 된 상태이다 보니까, 네, 국회 법안 발의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딜레이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예. 네,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7월에 또 하나의 이슈를 또 저희가 진행을 했죠. 네. 앞서 특집편이 또 유튜브로 저희가 이제 생중계 그 유튜브로 이제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또 진행했는데 패션 어시스턴트, 네, 패션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분들을 이제 노동 현실을 고발하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노동조합 현장에 발딛고 있는 노동조합으로 해서 지속적인 어떤 현장 문제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고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시스턴트로 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특별 근로감독 내용을 채우고자 제보를 구체적으로 좀 더 모으고 있어요. 실태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함께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청년 유니언이 이제 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청주 방송의 이재학 PD 대책위원회에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겹치고 또 이제 청주 방송 이건 청주에 있죠, 당연히. 네, CJB 청주 방송에 대한 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많은 것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얼마 전에 어쨌든 그 진상조사 결과와 대책의 요구를 청주 방송 측이 이제 그 수용하면서 네, 그 향후에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어쨌든 이행을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네, 요거는 좀 그 기쁜 소식이니까 어쨌든 네, 한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역별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 간단히 그래도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서울에서는 다양한 소모임들을 이제 6월, 7월에 계속 진행을 했죠. 네, 그래서 뭐 걷기 모임 이런 것들 진행하기도 하고 한성 성곽 걷기, 예. 그리고 이제 교대 근무자들 성토 대회, 네, 이런 것도 했었고, 신입조합 모임도 했었죠. 신조모. 맞아요. 네. 오, 너무 흥했잖아요. 아, 그래요. 제가 없었어요, 그거는. 저는 그때 대구에 있었어요. 네. 맞다. 어땠나요? 네, 좀 더 어떤 게 흥했는지 좀 흥한 비법? 흥한 비법. 일단은 저희가 그 신청하신 분들이 꼭 오시도록 그 분들을 위한 딱 당신만을 위한 그런 선물 웰컴 키트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웰컴 키트에 이름까지 적어서 그 쫙 준비되어 있는 사진을 보냈죠. 그리고 전날 안 오면 안 된다. 그날 보냈나? 모르겠다. 하여튼 사진을 보냈죠. 그래서 꼭 오시라 기다리고 있다. 선물이. 저희가 이렇게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를 어필을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프로그램을 되게 아기자기하게 준비를 많이 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이런 거 오랜만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준비하신 분들의 노고가 이렇게 드러나는 참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그날 대구에 있어서 행사는 참여 못하고 전날 준비하는 걸 봤거든요. 솔직히 속으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정말 열심히 저희 그 서울지부 위원장님하고 이제 조직팀장님하고 그 외 집행부들이 같이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그 오신 분들이 대단히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다음에도 신입조합 모임 또 기대도 되겠죠, 하반기에. 그게 그쵸. 네, 넘어가죠. 네, 아직 하반기는 이미 하반기죠. 7월인데. 네, 제가 청년 유니언의 상하반기 기준은 이제
예, 그 최저임금위원회 있죠.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제 끝났네 이것도. 네, 어쨌든 네 그렇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제 청소년 유니온과 함께 20대 조합원 모임을 이제 그 일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아마 방송이 나갔을 때쯤에는 듣고 계실 때쯤에는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대 모임 오랜만에 하는 거여서 아마 새로 처음 모임에 오시는 분들도 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재밌는 조합원 모임. 계속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규모로 방역 대책을 잘 지키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는 이제 알바 돌봄 사업 대구시랑 같이 하는 작년에도 했었는데 올해도 이제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캠페인을 가는 날이 이제 처음으로 지역에서 이제 노동 상담을 이제 천막을 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리의 노동 상담과 퀴즈쇼. 네. 대구에서 사실 이 사업을 한 3년 넘게 한 것 같은데 거리에서 노동 상담하는 거. 네. 근데 저는 처음 봤어요. 직접 하는 걸. 그러니까 하는 걸 직접 본 건 처음이었어요. 3년을 했는데. 예. 왜냐면 할 때 갈 일이 없었거든요. 제가 따로 이제 조합 모임 가고 그런데 어쨌든 갔더니 이제 그 따로 이제 그 함께 하시는 대학생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해서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열심히 상담도 해주시고 퀴즈도 하고 이제 또 선물도 준비해서 이제 선물도 드리고 네.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늘 사무실에 노동상담 건이 왔는데 그 대구 분이 저희한테 네. 상담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대구 청년 유니온이 3년간 열심히 이제 길거리에서 우리는 청년 유니온이고 노동 상담을 해주는 곳이다 이런 것들을 어필했기 때문에 그분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찾아서 이렇게 전화를.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어쨌든 지역에서도 그런 노동 상담이나 분쟁 대응 관련해서 열심히 함께 하고 있으니까는 많이 네. 함께 해주시면 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슷한 걸로 광주에서 이번 주에 그 웨딩홀에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었는데, 네 거기서 그 이제 저희도 이제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이제 면벽 수액을 한 면벽 근무, 네, 벽 보고 있으라고 하는 거죠. 네, 벽 보고 있으라고 한다거나 직장 내 성희롱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관련해서 이제 웨딩홀에서 일하는 청년이 어떤 한 사례자가 당한 갑질에 대해서 폭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이제 1년 시행 1년 1주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명하는 그런 타이밍이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이제 언론에서도 꽤 많이 다뤄가지고 네, 이 부분도 이제 광주에서 대응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부산에서는 오랜만에 그 신입조합원 교육을 6월 28일 날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4명의 새로운 조합원들이 오셨다고 합니다. 네. 언제라고요? 6월 28일. 네. 저희가 부산에 갔을 때 그쵸, 조합원 모임을 오신 분들도 오셨죠. 네. 조합원 모임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가지고 맞아요. 네. 아마 이거 말고 또 하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번개 모임 한번 또 하신다고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이제 하면서 이제 조합원들 모임부터 하면서 부산에서도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 7월 5일 날은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이제 부산 지부 총회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진행이 안 됐었던 거가 이번에 7월 5일 날 진행이 됐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경남에서는 그 최저임금 초단 시간 이 차별해서 서명 운동을 이제 저희가 본부랑 같이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서도 또 한 3번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리에서 서명 더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 초단 시간 차별 해소 아젠다에 대해서 이제 알리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있을까요? 네. 그 혹시 그리고 크몽 아시나요? 네, 알죠. 그쵸, 크몽. 우리는 알지만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겠죠, 사실. 네, 아마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을 텐데, 크몽이라고 하는 이제 재능 마켓 플랫폼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이쪽 관련된 업계에서는 약간 업계 톱인 사이트인데, 이제 프리랜서들이 이제 재능,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올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일을 받아서 하는 그런 일종의 중개 사이트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수수료가 20%에 달하고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가격 경쟁을 격화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본부에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저희 경기지부 위원장이신 하은님이 이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보려고 일단은 당사자들을 만나는 일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몽을 이용하셨거나 혹은 주변에 크몽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청년 유니온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이제 그
그 관련해서 제보센터를 운영해서 당사자들 찾아뵙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걸 하고 있으니까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원래 주간 청년 유니온이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소식을 전달했던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네요. 요즘에 안 그래도 저희 그 청년 유니온이래 노가리가 지금 전국 순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국을 한 바퀴 쭉 돌시면서 조직팀장님이 열심히 녹음을 제가 한번 저번에 광주에 갔더니 이미 광주랑 같이 나가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광주에 갔더니 아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녹음을 하고 있네? 제가 뒤늦게 합류했거든요. 광주 사무실에. 그래가지고 아주 꿀잼인 내용들이 녹음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잘 녹음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소식 전해주시면 되나요? 네, 저희가 일단은 네 열심히 상반기 달렸는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위에 떠 있는 백조의 다리처럼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상반기를 지내해 왔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하반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8월 첫 주에는 사무실 좀 휴무를 하고 저희가 잠시 휴식의 시간을 좀 다 같이 그 상근하는 활동가들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고 휴가가 지난 다음에 저희가 보통 여름에 이제 진행했던 게 전국 활동가 워크숍이랑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혹은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원 여름 캠프를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원래 여름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지금 계획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조합원 여름 캠프 같은 경우는 약간 간소화하더라도 어쨌든 조합원들이 상반기에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취직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힘들게 보냈는데 사실 조합원들끼리 모이는 장 자체는 어떻게든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9월 초라던가 이런 시기에 이제 진행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활동가 워크숍 같은 경우도 이제 어쨌든 전국적으로 총회를 저희가 못했잖아요. 온라인으로만 했지. 그래서 어쨌든 모이는 자리 함께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는 기회가 좀 마련돼야 될 것 같다라는 점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패션 어시스턴트 관련된 사업들은 계속 그 8월에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뭐 하반기에는 이제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놓여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진행이 되려고 하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이제 올해 역대 최저 인상률로 기결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다음 최저임금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유니온이 좀 더 강하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을 쭉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휴가도 네, 잘 다녀오시고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휴가 기간에는 필요하신 내용 뭐 메일로 주시거나 해야겠죠? 예, 저희가 전화는 좀 아마 어려울 거고 네, 메일이나 혹은 이제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그 카카오톡에 이제 청년 유니온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이런 통로로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노동 상담 게시판은 계속해서 센터 자문노무사분들께서 이제 고생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지난 상반기 동안도 열심히 이제 그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분쟁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이제 노동상담 게시판은 계속 운영이 되고 노동상담 전화도 아마 계속 운영이 될 유니온센터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니까 네, 여기까지는 그대로 네,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그 조합원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원 만나는 그런 사업들 1대1로 만나서 이제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것들 진행하고 있고 광주나 다른 뭐 대구나 여러 곳에서 이제 조합원 모임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따로 개별적으로 만나서 회원 사업들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아직 그 모임에 한 번도 안 와봤지만 그래도 한번 집행부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만나보고 싶다, 혹은 한번 그래도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어도 그냥 한번 그냥 신청해 주시고요. 밥이라도 먹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10주년 어쨌든 관련해서도 조합원 조명하는 네, 그런 기획들로 해서 조합원 조명 프로젝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도 조금씩 막 하시고 계시고 한데 이제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 청년유니온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청년유니온 홈페이지에 이제 조합원 조명이라고 해서 조합원분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들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10주년 그 예전에 또 팟캐스트에서도 말하긴 했던 것 같아가지고 후원의 저희가 네. 아 그렇군요. 후원의 마음을 얘기했다가 주워 담지 않았군요. 네. 아 그걸 얘기해달라는 눈치인데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네. 네. 눈치로 먹고 네 어쨌든 네. 저 그 후원의 마음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저희 또 2차 저거 뭐냐 그때 이제 서울에서 또 확산 가면 다시 확산되고 이러면서 이게 그 지금 분위기에서 지금 시기에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고민이 있어서 네, 후원의 밤은 따로 진행하진 않는데 대신에 저희가 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그 어쨌든 10주년이잖아요. 네, 한국 그 10진법을 쓰니까 한국은 네 갑자기 네 어쨌든 10주년 어쨌든 갈무리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들 그런 기재들은 있어야겠다 싶어서 관련해서 뭐 도서를 기획한다거나 이런 것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모금 사업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네 후원의 밤 때 후원의 밤을 한다고 하고서는 이제 준비해 놓으셨던 거를 네, 가만히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주년,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회사가 10년이 되면 진짜 자리를 꽤 잡은 거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축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지금 상황인 만큼 막 이렇게 축하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다른 방식으로 좀 다 같이 서로 축하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막 우리가 10년이 됐어 막 이런 거라기보다 10년 동안 있어주셔서 서로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나누고 또 그런 자리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꼭 기회를 만들어서 그거는 추후에 마련을 꼭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네 그러면 이렇게 주간 청년 유니언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여름 청년 유니언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월간 청년 유니언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